번째 사연입니다. 화양연화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인데요. 처음부터 쭉 정주행하면서 들었습니다. 출산 후부터는 휴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시간이 없어서 밀려서 듣고 있네요.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해주신 분인데요. 다시 한번 배꼽 인사,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름이 아니라 내당증 장애에 관련한 문의 드리려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출산을 했는데 임신성 당뇨 판정도 받았었고 포도당 먹고 하는 검사에서 수치가 매우 높았지만 달걀, 채소, 고기만 먹으면 수치가 괜찮아서 인슐린 처방은 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식이, 운동 이런 걸로 조절하라고 하고 출산에 성공을 했고 출산 후 다시 검사를 했는데 내당능 장애라고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현재 공복 혈당 8, 90 정도 유지하고 있는데 주스 같은 걸 먹으면 수치가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간다고 하십니다. 좀 마른 편이시고 나이는 33, 가족 중에 비만 없고 아버지가 내당능 장애가 있고 외할아버지가 당뇨 질환이 있으셨습니다. 걱정을 많이 하시는 모양이에요. 관련해서 도움 말씀을 좀 부탁드린다고 하셨네요. 이분이 지금 우선 사탕이나 뭐 주스나 이런 것들을 먹으면 당이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여러분들이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우리 무가당 주스라고 해가지고 시큼하게 해서 먹는 주스 있죠? 네. 거기에 당이 없을 것 같습니까? 달지 않으면 당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아니니까 물어보시는 거겠죠? 그렇겠죠. 무가당이라서 뭐 과당이 없다고 하지만 다른 당들이 있어서 사실은 이런 주스나 사탕 그다음에 우리 설탕물을 먹는 것 같은 효과가 나면 당연히 바로 당이 쭉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과자도 그게 무가당이 무과당이 아니라 첨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을. 그러니까 무가당. 예. 그러니까 원래 과일이 갖고 있는 사과나 배나 이런 데는 그 과일 자체가 갖고 있는 당이 있는 거죠. 그래서 농축돼 있어서 당이 쭉 올라가요. 그러니까 주스는 당이 신맛이 나니까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당이 올라가는 제품입니다. 사탕 이런 것들은 떡 특히 빨리 분해되는 6탄당이 밥이잖아요. 그죠? 3탄당이나 2탄당으로 쉽게 분해될 수 있는 것들은 먹으면 바로 분해돼서 바로 당을 올리게 됩니다. 과자, 탄산, 주스 이런 거 좋아하신대요. 그럼요. 탄산에 맹물 넣겠습니까? 당이 들어가죠. 당연히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먹으면 바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거 먹고 나서 재는 습관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자고 일어났을 때 아침에 공복 혈당을 재는 게 중요하죠. 여기 이분이 또 이렇게 물어오셨어요. 요즘에 그 여주물 먹어라 이렇게 충고하는 분도 있고 뭐 뽕잎차를 먹어라 이렇게 충고하는 분도 있고 그러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까요? 한의학적으로 이 뽕잎 상엽이라고 하거든요. 이 뽕나무에 있는 성분 중에 우리 누에에 있는 성분이죠. 누에가 뽕나무 잎을 먹고 살잖아요. 네. 근데 누에가루가 옛날에 당뇨에 좋다고 해서 많이 먹었죠. 모르겠어요? 그랬던 것 같네요. 네. 네. 한의학적으로 옛날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고 여기에 아카부스라는 어떤 물질이 있는데 그게 어떤 물질이냐면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그거를 당으로 분해를 하지 않고 감싸가지고 들어가서 늦게 분해를 시켜요. 그래서 당이 바로 안 올라가니까 수치가 바로 안 올라가는 거라서 이 뽕잎차 이런 거는 탄수화물 계통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뽕잎차를 좀 먹으면 당이 확 올라가지 않아서 천천히 분해가 되면 상관이 없거든요. 네. 예. 여주물도 같은 계통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먹으면 좋긴 하겠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근본이죠. 단 거의 섭취를 조금 줄여야 됩니다. 우리나라 당의 설탕 소비량이 계속 증가하거든요. 그렇죠. 요즘에 뭐 음료수 가게들도 여기저기 많이 우후죽순 생기다 보니까 음료수에 당 안 들어가면은 사실 맛이 없거든요. 제가 백땡땡 요리사랑 좀 닮았는데 그분이 하는 방송이나 이런 음식 레시피를 저도 집에서 많이 해먹긴 한데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거는 설탕을 좀 많이 쓰시는 게 조금 걱정이긴 합니다. 설탕을 쓰는 것에 대한 무장해제를 시켜줬어요. 써도 된다. 뭐 써도 맛있게 먹으면은 뭐 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바람에 무장해제를 시키셨는데 당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이라면 약간 고려해 보셔야 된다. 그렇죠. 사실 뭐 지난번에 저희가 지방의 역설을 했었는데 지방의 역설의 근본적인 원인이 설탕이
그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 영향력을 당시 엔젤 키스라는 그 하버드대 의대 교수가 설탕협회에 돈을 받아서 연구를 하면서 설탕이 짊어져야 될 그 질병에 대한 부담을 싹 빼버리고 오직 지방에만 전가시켰어요. 그러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사실 지방의 역설이 시작된 거거든요, 미국에서. 네. 그러니까 지방보다 설탕이 문제인 거죠. 지금 우리가 따지고 보니까. 그런 설탕. 의미에서 우리 그 땡땡 선생님께서 물론 그 취지는 이해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집에서 쉽게 맛있게 해먹는 방법. 그러니까 백 선생님의 가장 큰 그 공헌은 남자들로 하여금 쉽게 주방에 들어가게 했다라는 거. 사실 뭐 요리를 하는 게 꼭 그 분도 본인이 남자고 쉽게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누구나 주방은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쉽게 들어가는 거지. 그게 반드시 남자는 터부시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깨셨다는 건 저는 되게 긍정적인 측면으로 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탕은 안 좋은 거니까 설탕만 조금 덜 쓰시는 그런 레시피를 조금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하나 더 걱정이 되는 게 말이죠. 지금 사연 주신 분이 아버지도 내당능 장애가 있고 외할아버지도 당뇨 질환이 있으셨어요. 이분 가족 내력 아닌가? 이 정도면은 유전 질환이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당뇨의 유전성을 많이 얘기하죠. 근데 이 내당능이라는 게 뭐냐면 당뇨병은 아니고 정상도 아닌 중간 단계거든요. 정상도 될 수 있고 사실 당뇨도 될 수 있는 중간 단계예요. 네. 여기서 관리를 잘 하면 안 넘어갑니다. 아. 그러니까 식습관하고 운동하고 이런 것들 해서 우리 당뇨로 넘어가지 않게끔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저도 지금 현재 건강검진상으로는 내당능 장애입니다. 공복 얼마나 공복 혈당이 한 105, 100 이 정도 나오니까. 정말 어라운드네. 네. 조심하세요. 술도 좀 줄이시고. 물론 이제 저는 그러니까 금식을 하고 그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항상 건강검진 받기 전에 한 밤 12시까지 이제 막 아이, 그러면 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네. 근데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과거에는 전혀 그렇게 안 나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제 몸이 좀 늙어가고 있다는 거죠. 서글픈 얘기는 그 정도 하시고요. 네. 왜냐하면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꼭 우리 청취자 여러분 중에 또 비슷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지금 사연 주신 분이 45kg이에요. 출산하자마자 이 몸무게로 곧바로 돌아오셨답니다. 상당히 마른 분이세요. 작고 여리여리한 분인데 이런 분일수록 자기가 단 걸 먹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요. 나는 살도 안 쪘고 뚱뚱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단 걸 먹는다고 과자를 먹는다고 별로 그렇게 살로 가지 않을 텐데 뭐라고 하면서 이 단 걸 먹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일수록 이 당 관리에 허점이 있을 수 있다. 맞아요. 네, 허점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제가 지금 이런 여러 체형의 환자들을 볼 때 이렇게 마른 여성분이 왔잖아요. 이런 분들의 식습관을 공통적으로 보면 아침을 걸러서 안 드세요. 그리고 아점 정도로 비슷하게 먹고 밥도 많이 안 먹어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 동양인의 체형은 장이 길고 서서히 흡수가 되게끔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밥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얘기했지만 이 육탄당이 서서히 깨져가지고 당을 분출해서 에너지를 줘야 되는데 조금 먹다 보니까 소진이 금방 되겠죠. 네. 그럼 오후에 배고프고 저혈당 증상 어지럽고 이런 게 나와요. 기분 나쁘고. 그 당을 먹어. 그러면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걸 딱 먹으면 이 모자랐던 에너지가 바로 보충이 돼 당이 생성되면서 좋아지죠. 근데 한 가지 단점은 이렇게 사탕이나 그 고당이 많은 걸 먹게 되면 췌장이 인슐린 분비를 확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낮춰줘야 되는데 이게 피로해진다는 거. 저번에 제가 영어로 말씀드렸잖아요. exhaustion theory가 이런 체형의 환자들한테 계속 췌장은 일을 하는 거죠. 중간에 빡 뿜어줘야 되고 너무 이그조스티드 됐어.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밥을 적당량을 삼시세끼를 먹고 사탕이나 이런 단 거를 줄이는 게 이 당뇨로 가지 않은 첫 번째 길입니다. 규칙적인 습관. 네, 췌장을 너무 과로하지 않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너무 힘들답니다, 췌장. 네. 현대인이 다 힘듭니다. 췌장이? 네. 그렇겠지. 너무 단 것들이 많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이 당뇨 관련해서 내당능 장애까지 그리고 섭식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좀 짚어봤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 질문에 실비보험이 없는데 지금이라도 실비보험을 들어야 할지 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요, 팁을 드리면, 좀 쫄쫄 굶고 가서 검사를 받아서 이게 정상 판정을 받을 수 있어요. 내당능장에는. 네. 그걸 받고 가입을 하세요. 팁 전해드립니다. 네. 아, 정말 너무 든든한 오빠 같지 않아요? 야야, 그거 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다 된다? 뭐 아저씨? 오빠 하긴 좀 그렇고요. 아저씨. 아니, 저는 어떻게든 도움을 주려고 이러는 걸 하는데. 든든한 아저씨.